네, 차근차근 부자 되는 법 60회입니다. 사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책을 번역 두 번이나 했으면서도 음, 이건 나 알아, 이건 나 알아.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안다고 생각하고 막 지나가고 자세히 보지를 않았었죠. 아,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또 회사의 실적이나 실적 같은 거에 쫓기지 않을 때 보니까 이것이 엄청난 투자 철학서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왜 스탠 바인슈타인 할배 같은 사람을 투자 구루라고 하는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차근차근 부자 되는 법 60회는 썸을 제가 코인 증권 시장의 쫄보 증세. 어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났던 그 삼성증권 PB센터에 있던 후배들하고 같이 술을 했는데 술도 하고 밥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뭐 자기네들은 이렇게 어느 정도 오르면 팔고 사고 팔고 사고 이제 해야 되잖아요. 팔고 사고 팔고 사고 그래서 뭐 5% 10% 먹고 팔고 하는데 정말 200% 300% 먹었다라는 거는 자기는 간이 졸여서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또 회사의 실적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또 못한다. 이런 게 뭐 대다수죠. 그래서 뭐 누가 뭐 코인으로 뭐 500배 벌었다, 1000배 벌었다. 아, 그런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같아요. 이제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제 후배들보다 더 쫄보였습니다. 형편없는 쫄보였죠. 간이 콩알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그런 게 좀 고쳐지는데 그 쫄보 증세 뭐 어제 저희 집 아이도 뭐 무슨 코인을 사서 뭐 몇 프로 먹고 몇 번 팔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갖고 복리로 두 배씩 벌으면 언제 열심히 해봐. 제가 이제 그러고 말았죠. 그런데 이제 이걸 비유하자면 우리가 왜 자동차 몰고 가다 보면 저렇게 주유 경고등이 딱 켜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같으면은 뭐 그냥 대충 들은 게 있으니까 이거 50, 이 차는 경고등 들어와도 50km 가, 120km 가. 근데 고속도로 같은 데서 이제 휴게소 같은 데는 뭐 주유소 다음 주유소가 몇 킬로 남았다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아유 뭐 저희 집사람 같으면 그냥 저거 들어오면 막 안절부절 막 차가 금세라도 쓸 것처럼 그러는데 그게 쫄보 증세거든요. 그런 거 왜 그러느냐? 차에 대해서 무식해서. 코인이나 증권 시장에서 쫄보 증세가 왜 생기느냐? 시장에 대해서 무식해서. 근데 무식하다라는 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무식한 게 아니라 상식이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시장도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차근차근 부자 되는 법 같은 것은 제가 뭐 현업에 있을 때는 쳐다보지도 않던 공부였지만 지금 다시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중요성을 이제 알게 됐고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 잔여 주행거리라고 그러면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게 자동차 연비잖아요. 자동차 연비고 자동차가 1리터에 몇 킬로 간다. 자기 거 뭐 10킬로 간다. 근데 6리터나 소형차는 보통 6리터다. 그럼 60킬로 가겠죠. 자기 차가 중형차다. 그러면 뭐 100km 가겠죠. 대형차는 120km 가겠죠. 상식이잖아요. 자동차 연비나 이거 맨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잔여 주행 거리가 있으니까 경고등이 불이 들어오면 내가 60km는 더 가겠군. 90km는 더 가겠군. 120km는 더 가겠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알면 걱정이 없는데 모르면은 막 불안한 거죠. 시장도 같은 이치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뭐 주식에서 뭐 배당이 어쩌고 이게 프라이스 디비던드 비율인데요. 시장 상투와 바닥의 조짐을 찾아주는 거죠. 어떤 변곡적 의미 전에 조짐을 찾아주는 건데 사실은 뭐 배당하려면 미국 주식 해야죠. 미국 주식이 역시 배당주가 좋고 또 배당에 많이 하는 그 배당주 펀드 같은 거가 제가 어, 잠깐만요. 뭐 이런 거요. 월 지급식 미국 ETF 같은 거 있죠. 배당 수익률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금리가 낮았을 때는 미국 주식이 역시 이제 배당이 좋으니까 이런 쪽을 보시면 되는데 요즘은 뭐 어제 후배들 만나 보니까 뭐 신용이자 증권회사 삼성증권도 그
주식담보대출이라든가 이제 신용 이런 거로 해서 뭐 몇천억을 번다고 해요. 한 3천억 벌다가 지금은 한 5천억 정도 따박따박 버는 거죠. 금리가 높아지니까요. 금리가 높아지니까 금리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죠? 금융기관은 그렇게 해서 뭐 돈 장사들은 돈을 벌지만 기업들은 어떻게 되죠? 배당줄 여력이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데 주식하고 코인 시장이 상관이 없다. 제 바로 옆에 이제 그 남성 옷만 파는 그 옷가게가 있는데 블로그로 해서 아주 많이 팔리는 집입니다. 저보고 맨날 물어봐요, 우리 사장이. 주식 언제 오릅니까? 코인 언제 오릅니까? 주식시장이 좋아야 주식시장은 선행지표니까 경제가 좋다는 소리고 주식보다 코인이 먼저 오르죠. 그리고 삼성증권도 지금 코인이나 이런 NFT 사업 같은 거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미래에셋이 제일 많이 하고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아마 한국거래소에서 한국거래소를 만들 것이다. 따로 국가기관에서 선물거래소 만드는 것처럼 아니 뭐 공무원들이 자기 밥그릇 안 만들겠어요. 그런 거 만들어 두고 그리고서 이제 거기에 이제 업비트에 라이센스를 주고 뭐 이렇게 해서 그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유진을 하되 총괄 관리하는 거래소는 두겠죠. 기준은 언젠가는 만들어지겠죠.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코인 시장을 증권 시장이 굉장히 많이 증권 시장보다 훨씬 큰 게 코인 시장이니까요. 그런 거죠. 그래서 코인 시장 역시 기업의 실적과 심지어 기업의 돈이 사회에 흘러다니고 사회에 흘러다니면서 코인을 사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 뭐죠? 수익이지만 배당금도 있죠. 그래서 이 프라이스 디비던드 비율이 참 자녀 주행거리를 아는데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다우 지수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 PD 레이쇼라는 것은 1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내야 될 돈은 얼마냐. 미국식으로는 배당 1달러를 받기 위해서 지급해야 될 돈은 얼마냐인데 이걸 제가 코스피로 좀 바꿨어요. 이제 소개할 장기 측정 도구를 살펴보면 내가 진실로 실용주의자임을 알 수 있다. 나는 기술 분석적 접근법, 이 사람은 심리 분석적 접근법이죠. 심리 분석적 접근법을 강하게 믿고 있지만 언제나 객관적이 되려고 노력한다. 세미나를 할 때 나는 종종 다음과 같은 농담을 한다. 신문에 난 주식 종목들에게 다트를 던져서 제대로 될 고를 확률이 80%라면 나는 다트 던지기 방법도 내가 만든 50가지 측정 도구 목록에 51번째로 넣겠다. 그러니까 시장의 유효성이 검증되면 그것이 뭐 어떤 것인 건 잘 하겠다. 뭐 분석적인 입장이건 펀더멘탈적인 입장이건 내가 원하는 거는 증시 동향을 제대로 예측하는 거다. 그런데 불행히도 세상에 알려진 그 시험적인 기본적인 측정법 대부분은 그렇게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다. 그런데 비교적 정확한 몇 가지가 있기는 하다. 그중 최고는 프라이스 디비던드, PD 비율이다. 이는 배당금의 배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다른 말로 하면 1원을 벌기 위해서 지급해야 될 돈은 얼마인가라는 거. 자, 이걸 이제 계산하는 법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한국 거로 했는데요. 1원을 파고들기 전에 PD를 계산하는 법부터 알아보자. 주말 경제 신문란을 보게 되면 PE 지표와 수익률이라는 이런 차트가 있다. 87년 11월 23일자를 보면 11월 20일 마감 때 다우존스 지수는 3.58%다. 수익률이 3.58%다. 이날 다우지수는 1914였다. 다음 단계는 다우지수 종가의 수익률을 곱한다. 즉 지수 곱하기 1914 곱하기 3.58% 0.0358을 곱해서 68.52가 나왔다. 이걸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설명하면 한국 거래소에 가면 이제 KRX 300 지수, 거래소 300 지수라는 게 있는데 KRX 300 지수가 이제 여기 거기서 보면은 1143이죠. 1143에다가 배당 수익률을 곱하시면 돼요. 배당 수익률을 곱하면 24.68이 나오죠.
요겁니다. 거래소 들어가면 있어요. 요게 요 배당 수익률을 곱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그러면 24.68이다. 이 24.6 그다음에 요 지수에다가 24.68을 나누게 되면 46이라는 숫자가 KRX 300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한테 필요한 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PD 비율이기 때문에 PD 비율은 한국증권거래소 사이트에 없어요. 자기가 계산해서 만들어야 돼요. 다우존스 지수를 배당금으로 나누어야 된다. 1914를 68.52로 나누면 된다. 여기서는 24.68로 나눠서 46이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번 시험적으로 이게 이제 퍼랑 다 관련이 돼 있으니까 한번 제가 헬스케어 이제 퍼가 높은 헬스케어를 한번 해봤어요. 헬스케어를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KRXX는 2594죠. 근데 배당 수익률은 0.39죠. 0.039죠. 그러니까 0.0039죠. 그러면 10.1이 되죠. 2594를 10.1로 나오면 259죠. 그러니까 이 헬스케어 종목은 1원을 벌기 위해서 259원을 질러야 되는 거고 KRX 300은 1원을 벌기 위해서 46을만 지불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진 한 5배 정도 더 되는 거죠. 5배. 퍼는 한 4배 정도 되지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KRX 헬스는 PD 비율이 굉장히 높고 KRX 300은 PD 비율이 낮은 편이죠. 자, 이제 이 지표를 얻었으니 이제는 행동을 취할 차례다. 이 지표는 먼 앞날을 내다보는 장기 측정 도구로서 그래서 제가 이게 잔여 주행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시장이 지금 본격적으로 올라가려면 어느 정도 더 갈까? 내가 이거 계속 기다리다가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하고 계속 기다리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잔여 주행 거리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요. 먼 앞날을 내다보는 장기 측정 도구로서 정상과 바닥을 찾아내는데 탁월하다. 사람들은 뭐 싸게 샀다 비싸게 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표현이다. 그러나 이 PD 비율은 객관적인 판단을 하게 한다. 보통 주목받는 거래 종목이 되면 PD 비율은 보통 14에서 13, 17 정도로 떨어진다. 이게 낮아질수록 14 그러니까 1달러를 벌기 위해서 14달러나 17달러. 근데 요즘 배당이 많아져서 지금 전반적으로 높아졌죠. 한편 주식이 수익 관점에서 비싸다면 최정상이 형성되는 것에 비싸다고 형성되는 것에 대비해야 된다. PD 비율이 26 위로 움직일 때는 역사적으로 위험 지수였다. 비율이 30 이상이면 주식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신호다. 지금 KRX 300이 46이니까 이 과대평가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배당이 예전부터 높아졌기 때문에요. 많이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 비율은 뭐 과대평가되었다, 과소평가되었다 이런 비율은 아주 정확한 지표는 아니지만 다른 측정 도구와 연계해서 사용하면 매우 유용하다. 호의적이거나 부정적인 신호는 행동을 취해야 할 시점 훨씬 이전에 나타난다. 그래서 제가 잔여 주행거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 수치가 하락세를 나타내면 증시가 곧 붕괴로 이어질 위험지역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하락 장세는 1년 혹은 그보다 훨씬 나중에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1년 정도 시간을 앞설 수 있죠. 상승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장기 지표가 아직 상승세라면 증시에서 빠져나갈 때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매수를 계속해야 된다. 이거는 꺾였지만 다른 지표가 상승세라면 단기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완벽한 사례가 1932년 PD 비율이 아주 낮게 낙관적인 수준으로 떨어진 때였다. 이때를 얘기하는 건데요. 아이고 뭐냐나. 표를 제가 어디 갔지?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거 해야죠. 시간 이렇게 하더라도 이런 지표는 참 중요한 건데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스탠바인슈타인 제가 원고에서요. 보통 요즘 활자가 저기 이제 요건데요. 주가 배당 비율 이거 만드는 법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가르쳐 드릴게요. 정말 세상이 참 좋아져서 이거 제가 어제 삼성증권 후배들 만나기 전에 야 PD 비율 이거 표 어디에 있냐 요즘은 다 있는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에휴 정말로 다들 뭐 자기 일에 바빠서 관심도 없고 그래서 미래어셋증권가 있는 후배가 이제 찾아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좀 나이 들은 사람들은 후배들한테 좀 정성을 들여야 되죠. 저도 그런 걸 잘 못해서 부탁할 때마다 굉장히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 완벽한 사례가 1932년 PD 비율이 아주 낮게 1932년 여기죠. 여기 PD 비율이 아주 낮게 이 지표는 엄청난 상승 장세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 그 제가 보고 싶은 거예요. 금리 막 오르고 아직 내리지도 않았지만 이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계속 지급한다면 달라지는 거죠. 그러나 다른 측정 도구 뭐 이동평균선 뭐 이런 거 고점 신고점 뭐 이런 거 등으로 그러나 다른 측정 도구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공격적으로 매수하면 안 된다. 이게 아주 역사적으로 이렇게 낮게 나왔을 때는 괜찮지만 이 비율이 호의적이던 1932년 그 다음에 1937년 1942년 1949년 1949년 그리고 1974년 한국전쟁 때도 미국은 주가가 다 올랐어요. 월남전쟁 때도 그냥 계속 올랐어요. 이렇게 참 올랐어요.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상관없어요. 이제는 다 반영이 됐으니까. 그러나 1932년, 42년, 80년에 기록된 몇몇 비율은 1년 이전에 나온 것이다.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잔여 주행 거래를 본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PD 비율은 상승 장세 또는 하락 장세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봐야 된다. 스파크가 일어날 때까지는 방 안에 가스가 가득 차 있어도 방이 폭발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PD 비율이 낮다, 높다, 저점이다, 고점이다 라고 해서 시장이 꺾이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시장이 폭등하지도 않고 이 비율이 위험 수준으로 높이 나타난 때가 1929년 그 다음에 1936년 1939년 그 다음에 1959년 61년 65년 68년 72년 1987년이었다. 1987년에는 PD 비율이 40까지 과거 40년 동안 20년 동안 가장 위험한 수준이었다. 이때 이 지표는 효과를 발휘했다. 비율이 과도하게 높았기 때문에 1987년 10월 블랙 먼데이가 일어났던 것은 별로 놀랄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다른 장기 지표들은 1987년 8월 정상 때까지 상투라는 징후를 나타내지는 못했지만 이 PD 비율은 이미 87년 초에 부정적인 사인을 나타냈다라는 것이다.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후배들하고 이걸 어떻게 할까 했더니 한국 거로 하게 되면 이렇게 한국 거래소 들어가면 있고요. 거래소 들어가셔서 통계로 들어가면 시장 정보 통계 보시면 되는데 여기 있죠. 거래소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 PER, PBR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배당 수익률하고 지금 여기 종가하고 필요한 게 있잖아요. 이런 게 다 반영이 돼서 나온 건데 요걸 다운로드 받으셔서 엑셀로 만드셔야 돼요. 요걸 다운로드 받으셔서 엑셀로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지금 엑셀로 만들어주는 인공지능도 나왔다 그러는데 제가 써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엑셀로 만드실 줄 아는 젊은 분들 많으니까 이 지금 PD 비율은 잔여 주행거리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시장에 어떤 쫄보 증세를 없앨 수 있다. 대부분 쫄보 증세가 있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했습니다. 고맙습니다.